안녕하세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제1편의 영역별 연습 문제 중에서 기본 연습 문제 교육 단원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국의 높은 교육열로 경제가 크게 발전했다. 2. 높은 교육열로 인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3.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른다. 4. 한국에서는 의무 교육만 받으면 거의 모든 교육이 끝난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네, 4번입니다. 자, 한국에서는 의무 교육만 받으면 거의 모든 교육이 끝난다 말했는데 틀렸죠. 왜냐하면 한국의 의무 교육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에서 총 9년인데 한국의 학생들은 중학교까지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도 다니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교에도 한 70% 이상이 가는 걸로 나타납니다. 자, 1번. 한국의 높은 교육열로 경제가 크게 발전했다. 맞죠? 한국의 경제가 발전한 요인에는 첫 번째가 풍부한 노동력이 있고요. 두 번째가 뜨거운 교육열, 세 번째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높은 교육열로 인해서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자, 두 번째, 높은 교육열로 인해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제 나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입시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졌고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사교육비 지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3번,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른다. 맞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보통 11월에 실시를 하고요.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인데 대학에 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험이 되고 있습니다. 2번,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이다. 2. 교육대학교는 초등학교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3. 직업과 관련된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는 전문대학교이다. 4. 요즘은 방송통신대학교나 사이버대학교 등도 인기가 높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네, 1번입니다. 자, 이제 한국의 교육기관을 보면요. 초등교육기관으로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중등교육기관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도 중등교육기관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은요. 대학교와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은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있다 했는데 고등학교가 틀렸죠. 고등학교는 중등교육기관입니다. 중등교육기관이요. 그래서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은 대학교와 대학원이 있는 거죠. 자, 2번 교육대학교는 초등학교 교원은 선생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양성,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맞고요. 직업과 관련된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는 전문대학교이다. 맞습니다. 자, 요즘은 방송통신대학교나 사이버대학교 등도 인기가 높다. 맞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답은 1번입니다.
자, 3번 한국의 초중등 교육 제도와 교육 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한국의 초중등 교육은 무상교육이다. 2번 한국의 초중등 교육은 모두 의무교육이다. 3번 1년은 2학기로 나누어 1학기는 9월에 시작한다. 4번 학생을 집에서 가까운 사립교육기관에 배정한다. 자, 옳은 답은 몇 번인가요? 네, 1번이 맞습니다. 자, 한국의 초등, 중등 교육은 무상교육이다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무료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고요. 자, 2번 한국의 초중등 교육은 모두 의무교육이다 말했는데요. 자, 아까 조금 전에 2번에서 초등교육기관은 초등학교, 중등교육기관은 중학교, 고등학교라고 했는데요.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모두 틀렸죠. 자, 2번 1년은 2학기로 나누어 1학기는 9월에 시작한다. 이게 틀렸죠. 1학기는 9월이 아니고 몇 월에 시작합니까? 그렇죠. 3월에 시작합니다. 9월은 2학기인 거죠. 자, 4번 학생을 집에서 가까운 사립교육기관에 배정한다. 자, 보통은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가는데요. 사립교육기관이 아니고 공립학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집에서 가까운 공립교육기관에 배정한다가 맞는 거고요. 여기서 옳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어린이집은 만 3세부터 유치원은 0세부터 다닐 수 있다. 2번 어린이집은 교육부에서 유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한다. 3번 어린이집은 보통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정도까지 운영한다. 4번 유치원 교육비는 일반적으로 국공립이 사립보다 저렴한 편이다. 자,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네, 4번이 맞습니다. 자, 유치원 교육비는 조금씩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국립,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립, 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립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이 사립보다 더 저렴하다, 싼 편이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틀린 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어린이집은 만 3세부터 자, 만 3세부터 가는 곳은 어린이집이 아니고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은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다니고요. 어린이집은 0세부터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0세부터 유치원은 만 3세부터 다닐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2번 어린이집은 교육부에서 유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한다, 관리한다는 얘기인데요. 자,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할하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기관은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 두 개가 바뀌어서 틀렸습니다. 자, 3번 어린이집은 보통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한다 되어 있는데요. 어린이집은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정도까지 운영을 하는 기본 보육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추가로 더 보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연장 보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 유치원 교육비는 일반적으로 국공립이 사립보다 저렴하다, 싼 편이다. 이것이 맞는 답입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 과정을 신청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2. 이수하면 체류 자격을 변경할 때 이점이 있다. 3. 이민자의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4. 한국어와 한국 문화 및 한국 사회의 이해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옳지 않은 답은 몇 번일까요? 1번입니다. 자, 이 과정을 신청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국적을 취득할 때 이 과정을 신청하면이 아니고요. 이 과정을 다 마쳐야 돼요. 이수하면 국적을 취득할 때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신청하면 틀렸고, 이 과정을 신청한다고 국적을 무조건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을 이수하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 2번. 이수하면 체류 자격을 변경할 때 이점이 있다. 체류 자격, 비자 종류를 변경할 때 이점이 있다. 이점은 이로운 점이어서 이롭다, 도움이 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좋은 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이민자의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렇죠. 한국에 와서 사는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한국어 능력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자, 4번. 한국어와 한국 문화 및 한국 사회 이해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 배우는 1에서 4단계, 0단계부터 이것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 과정이고요. 우리가 배우는 그 기본 과정과 한국 사회 이해 기본 과정과 그다음 심화 과정은 한국 사회 이해 교육에 들어가죠. 5단계라고 우리가 말하는데요. 둘 다 이 사회 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6번. 한국의 보육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아이행복카드 신청은 인터넷에서만 할 수 있다. 2. 아이행복카드로 유치원에 보육비를 낼 수 있다. 3. 자녀의 나이나 기관의 유형에 상관없이 지원 금액이 같다. 4. 집에서 취약 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자, 보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답은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2번. 아이행복카드가 있는데요. 이 아이행복카드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서 보육료를 낼 수 있죠. 그래서 유치원에서 보육료를 낼 수 있다. 맞고요. 자, 1번. 아이행복카드 신청은 인터넷에서만 할 수 있다. 이 많이 나오면 여러분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인터넷에서만 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은행을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아이행복카드 신청은 인터넷에서만 이게 틀렸습니다. 자, 3번. 자녀의 나이나 기관의 유형에 상관없이 지원 금액이 같다. 아닙니다.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보육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나이나 기관의 유형, 종류에 따라서 보육료가 다르죠. 그래서 그 보육료만큼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 다 다릅니다. 4번. 집에서 취약 전, 취약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다를 말합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말하는데요. 자,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아니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통장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한국의 보육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초, 중, 등 교육기관의 교육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초중등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된다. 2. 학교 교육은 수업뿐만 아니라 현장 체험 학습으로도 이루어진다.
3.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4. 초등학교는 1개차 시 수업이 50분,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40분이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4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초등학교 1개차 시, 1교시, 한 교시의 수업이 몇 분이냐 나와 있는데요. 자, 초등학교 1개차 시 수업은 50분이 아니고 40분이죠. 초등학교가 40분, 중학교가 45분, 고등학교가 50분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답은 4번이고요. 자, 1번 볼까요? 초중등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구성된다. 교과하면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뭐 국어, 수학, 사회 이런 것들을 교과라고 하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이런 수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구성된다. 맞습니다. 자, 이번 학교 교육은 수업뿐만 아니라 수업과 또 현장 체험 학습으로도 이루어진다. 그쵸?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 밖으로 현장 체험 학습을 나가고요. 가정에서도 뭐 여행을 가거나 뭐 친척집을 방문하거나 이럴 때 현장 체험 학습을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맞죠? 학교의 그 정규 과정이 끝난 후에 신청을 받아서 그 돈을 내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요. 그 학원에 가서 내는 돈보다 저렴하고 수업의 질도 좋아서 학생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에 옳지 않은 답은 4번입니다. 자, 8번. 다음 중 고등학교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일반 고등학교, 2번 특성화 고등학교, 3번 특수목적 고등학교, 4번 자유학년제 고등학교. 자, 고등학교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몇 번일까요? 네, 4번입니다. 자유학년제 고등학교, 이런 학교는 없죠. 일반 고등학교, 이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가는 학교고요. 특성화 고등학교는 어떤 분야의 기술이나 뭐 이렇게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학교고요. 특수목적 고등학교로는 뭐 예술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 고등학교 등 이런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자율형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자, 자유학년제는 고등학교가 아니고요. 중학교 3년 과정 중에서 중학교 3년 중에서 1년을 자유학년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에는 중간시험, 기말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중간시험, 기말시험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토론이나 실습을 주로 하는 참여형 수업과 뭐 직장체험 활동 같은 것을 하는 진로탐색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년 중 1년 동안 참여형 수업과 그리고 진로 탐색 교육을 강화하게 됩니다. 대신 중간시험, 기말시험은 보지 않고 1년 동안 이런 수업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자신의 미래와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년제 하면 고등학교와 관계가 없고 중학교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평생교육 영역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1번 기초문해교육, 2번 학력 보완교육, 3번 직업 능력교육. 자, A. 실업자의 취업이나 창업 지원. B. 문자를 읽고 쓰고 세마는 기초능력 교육. 3. 정규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에게 학습 기회 제공. 자, 평생교육이라고 하면요.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나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본인이 관심을 가지거나
또는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는 것을 평생교육이라고 합니다. 자, 평생교육에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초 문해 교육은 문해하면 글자를 해석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읽고 쓰고 글자를 읽고 쓰고 세마다는 뭐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세마는 기초 능력 교육을 받는 걸 말하고요. 자, 학력 보완 교육은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에게 그것을 그 학력을 보충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C에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가 답입니다. 그리고 3번 직업능력 교육은 이제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과 관계가 있는 교육을 하는 거니까요. A가 맞겠네요. 실업자의 취업이나 또는 가게를 오픈할 수 있도록 창업을 지원해주는 교육이 직업능력 교육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볼까요? 여러 기관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누구든지 본인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원할 때에 계속적으로 배울 수 있음을 의미하는 교육 활동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계속 공부하는 거죠. 계속 공부하는 것 뭐라고 했어요? 평생교육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육 단원에 관계가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우리 책에서도 이제 교육 부분은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4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문제도 10문제로 해서 이렇게 한 회에 교육 부분의 기본 문제를 살펴보고 또 나머지 교육 문제는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할 때 그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육 부분의 문제풀이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저는 또 그 다음 문화 문제를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